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의미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거의 끝나버렸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일본은 이제 사랑 얘기 이런 것들을 하다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빼면 영상 산업 자체가 거의 몰락한 상태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BTS, 싸이, 아파트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대접이 달라요. 한식은 가장 고급 요리예요.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태동한 이래 이렇게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절을 보낸 적은 없어요. 굉장히 자아가 세요. 한편으로는 창작자들이 그냥 재밌는 거 하자, 내가 원하는 걸 하자 라고 한 것들이 미국 사람들 입맛에 유럽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장 한국적인 얘기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한 것이 결국 그 변별력들, 세계적인 문화에서 변별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팝과 K-예능, K-애니메이션까지 또다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전성기에 포문을 연 작품이죠. 바로 킹덤입니다. 아내 김은혜 작가의 작품이지만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던 장항준 감독은 최근에 한 강연에서 실제 자신이 느낀 한류의 위상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네티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영화 이런 게 잘못됐다.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됐다. 한국 문학은 이게 썩었다. 한국 가요는 뭐가 이런 병폐를 버려야 된다는데 다른 나라 문화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세계적인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냐면 사실 가장 음악적, 문학적, 콘텐츠적인 클리셰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나라거든요. 미국 콘텐츠들은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하나 나오면 스파이더맨이 둘이 싸우고 사실은 거기는 좀 공장이라고 하죠.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들도 진짜 재밌고 가치 있는 새로운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은 뉴욕 쪽 영화들을 보시면 돼요. 할리우드 이 LA 쪽 영화를 보시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는 유럽 영화는 거의 못 보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럽 영화가 맛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미국 영화가 너무 점령해 버려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화들이 지금 한국에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럽은 우리보다 그 코로나 훨씬 전부터 몰락했어요. 프랑스 영화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탈리아 영화, 독일 영화는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자생력을 잃어버렸죠. 헐리우드 영화에 완전히 잠식당해가지고 잃어버려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의미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도 거의 끝나버렸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영화 제작비 전체가 한국 영화의 5분의 1이에요. 일본 영화가 옛날에 깐누 영화제 전 세계 영화를 석권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본은 이제 사랑 얘기 이런 것들을 하다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빼면 영상 산업 자체가 거의 몰락한 상태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엄청난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10년 후쯤은 그때가 최고였을 전성기였는데 왜 행복한 건 그때 모르잖아요. BTS, 싸이, 아파트 최고였고 수많은 발라드, 댄스, 랩 이런 거 그리고 수많은 웹툰, 수많은 드라마, 무슨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생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온다는데 제 처형이 10년 전인가 이태리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배불뚝이 할아버지가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멜빵하고 왜냐면 이제 맞는 벨트가 없으니까 멜빵을 하는 거겠죠. 너네 어디서 왔냐? 영어로 어설픈 영어. 우리 처형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 일로 와봐라. 이태리 시골이에요. 한국 사람 거의 안 가요. 너네 나라에 엄청난 드라마 있는 거 모르지? 궁금하죠? 뭔데? 일로 와봐. 너도 모를 거야.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어. 10년 전에. 아니 미생은 뭡니까? 한국 사회초년생이 직장생활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태리 시골의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에 관심이 없었던 할아버지가 한국 문화에 심취합니다. 뭐냐? 인간을 그려내잖아요. 전 세계 공통 분모가 된 것들을 그려내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얼마 전에도 제가 뉴욕을 갔다 왔는데 대접이 달라요. 공항부터 다릅니다. 공항부터 다르고 교포들한테 들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식은 가장 고급 요리예요. 그 웨이팅이 가장 많고 예약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 고급스럽고 웰빙. 한식 열풍이에요.
진짜 우리가 언론에 쏟아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기생충이 아카데미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 아카데미 뭐 작품상 탔다 그러잖아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탄 건 우리나라 지금 뭐냐? 청룡영화제 작품상에 베트남 감독이 베트남 돈으로 찍은 베트남 배우들이 베트남 말로 하는 영화가 대상 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한 번도 남의 나라 말로 남의 나라 자본으로 남의 나라 배우가 한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단 한 번도 작품상을 석권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1인치를 넘어섰다. 1인치가 자막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인치 장벽을 넘어섰다고 얘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태동한 이래 이렇게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절을 보낸 적은 없어요. 언제 있습니까? 6.25 직전인가요? 조선시대인가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홍콩의 전철을 밟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 콘텐츠의 장점을 봐야 한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갔다 와서 얘기했죠. 제일 속상했던 건 협회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댓글이었다. 듣보잡들이 국가대표가 뽑혀가지고 이게 뭐냐. 근데 이기니까 그런 사람도 다 없었죠. 그랬던 사람들도 와, 잘 양궁 잘 될 줄 알았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남을 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을 바라봐주고 격려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재능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의 창의력과 협업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속도, 일을 진행시키는 속도, 그런 거는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원래 이야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다만 뭐냐면 우리 사회가 홀대했었죠. 그런 문화들을 오랫동안 이제 딴따라 그런 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 어렸을 때까지, 저 학창시절까지도 그런 것들이 좀 천대받았던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 되는 순간에 주주하던 청년들이, 주주하던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만끽하던 사람들이 이제 창작에 뛰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아가 세요. 한편으로는 창작자들이 자아가 세고,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정서를 또 갖고 있어요. 보편타당한 대중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서 안에서 이루어내는 자기만의 색깔, 그런 것들을 요즘 세대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 문화가 꽃을 피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밌는 거 하자, 내가 원하는 걸 하자 라고 한 것들이, 강남스타일은 미국을 겨냥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BTS도 태동기에 뭐 한국 시장을 석권하고 뭐 잘 되면 해외 시장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색깔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별력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생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입맛에, 유럽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장 한국적인 얘기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한 것이 결국 그 변별력들, 세계적인 문화에서 변별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